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계약하고 나서 한동안 좀 바빠가지고 갈 시간이 없다가 지금 연휴라서 시간을 좀 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또 경주입니다. 신라 천연에서도 경주를 너무 멀리 가기는 좀 힘들고 가까이 있는 곳 중에서 좀 괜찮은 테마가 없을까 좀 찾다가 이번에는 경주에서 신라와 불교라고 하는 테마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신라는 단순한 이제 국가를 넘어서 하나의 이상 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인간 세계에 구현된 이상향, 불국사라고 하죠. 그리고 자연 속에 새겨진 신앙의 공간, 그리고 남산이라고 하는 곳을 갈 겁니다. 서울에만 남산이 있는 게 아니고 경주에도 남산이 있거든요. 남산은 그 산 자체 전체가 유적이다 할 정도로 여러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고요. 일단 우리 불국사로 지금 제가 가는 중인데 3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가는 동안 간단하게 불국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불국사는 사실 많이 가봤을 테고 근데 많이 가본 것만큼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면 산은 이제 신라가 도달하고자 했던 이상사회, 그러니까 즉 불국, 부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불국사의 창건에 관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불국사 고금창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서기 528년, 그러니까 신라 버풍왕입니다. 버풍왕 15년에 버풍왕의 어머니 영제부인이죠. 영제부인의 발언으로 불국사를 창건을 했다고 합니다. 574년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부인이 절을 크게 중건하면서 비로자나불과 이제 아미타불을 주조해서 봉안했고, 670년 문무왕 10년에 무설전을 새로 지어서 화환경을 강설했고, 이거 751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경덕왕 10년에 김대성에 의하여 크게 되면서 닭과 석교 등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인 불국사 사적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보다 앞서 눌지왕 때 이미 아도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건을 했고, 아도하상은 그 교과서에서 보면 잘 나오는데 신라의 불교를 전파하는 고구려 승려입니다. 그래서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에 의해서 크게 삼창되었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소규모로 창립되었던 이 불국사가 경덕왕 때의 재상 김대성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이제 경덕왕 10년 이제 김대성이 그러니까 전생에서 부모를 위하여 석굴암을 만들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창건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김대성이 이 공사를 수행을 했으나 완공을 하지 못했고 사망하자 국가에 의하여 완성을 한 것이 30여 년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건물들은 대웅전 25칸, 다보탑, 석가탑, 그리고 청운교, 백운교, 극락전 12칸, 그리고 무설전 32칸, 비로전 18칸 등을 비롯해서 무려 80여 종의 이제 건물, 그러니까 약 한 2,000칸 정도가 있었던 아주 장대한 이제 가람의 모습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게 된 이유는 유산연구원의 이제 정밀 점검 결과 불국사 대웅전이 이 등급의 보수 필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둥과 보, 목구조 주요대에서 파손이나 이격, 처짐 현상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해서 특히 이제 2025년 2월에는 천장 부재인 반자가 떨어지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고요. 조속한 보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목조 건축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피로도가 더 이제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 보수 공사 시작을 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불국사의 모습을 찍어보고 싶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불국사를 가게 되면 입구에 탁 해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청운교랑 백운교가 보이는데 이 계단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속세에서 부처의 세계로 올라가는 상징적 통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불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웅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웅전이라고 하면 보통 석가모니를 모시는 공간입니다. 불국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그래서 불교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대웅전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불국사하면 가장 유명한 게 다보탑과 석가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왼쪽이 석가탑이고요. 그리고 단순하고 좀 안정된 구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석가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보탑 같은 경우가 좀 화려하고 장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두 탑은 화경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건축 자체가 이제 하나의 경전을 딴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두 탑을 같은 위치에 세운 이유는 현재에 붙여인 석가열애가 설법하는 것을 과거에 붙여인 다보 불이 옆에서 옳다고 이제 증명한다는 법화경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요거는 처음에 조사하면서 불교 내용까지 제가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도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다보탑에는 이제 일제 나라를 빼앗겼던 서름이 고스란히 전해져 있거든요. 1925년경에 일본인들이 탑을 완전히 해체 보수했었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요. 또한 탑 속에 두었을 살이랑 사리 장치 그리고 그 밖에 유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과정에서 모두 사라져 버렸고요. 그래서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단의 돌계단 위에 놓여져 있던 4마리의 돌사자 가운데 3마리가 일제에 의해서 약탈되었고요.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행방을 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1마리의 돌사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석가탑 또한 작년 9월에는 안타깝게도 도굴꾼들에 의해서 탑이 손상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해 이제 12월 탑을 수리하면서 2층 탑신의 이제 몸돌 앞면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던 7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사각형의 공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사리 용기들과 유물을 찾아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이 무구정강 대다라니 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국보 126호에 해당되고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당나무종이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참 우리나라 대단하죠. 그리고 이 탑은 무영탑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림자가 치지 않는 탑이란 거거든요. 무영탑, 그림자가 없다. 여기에는 이제 석가탑을 지은 백제의 석공 이제 아사다를 찾아서 신라의 서울 서라벌에 왔던 아사녀가 남편을 이제 만나지도 못한 채 연못에 몸을 던져야 했던 슬픈 전설이 좀 서려 있는 그런 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영탑 설화에 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뭐 자세히 소개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나를 보고 나서 다음에 남산의 여러가지 역사 유물들을 한번 보러 갈 거고요. 일단은 안전하게 불국사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사람 너무 많네. 다보탑인가 보면 가려져 있는데 불사자 이제 석가탑 와서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게 대웅전인데 가포 양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석등 대웅전보입니다. 이거는 비로전이고 이거는 주심포 양식입니다. 보면 여기 기둥이랑 지붕 연결하는 공포가 지붕 위에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걸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대웅전은 포양식으로 굉장히 화려했는데 얘는 주심포. 와, 오늘 불국사는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그냥 빠르게 탑이랑 대웅전만 빨리 보고 왔고요. 이제는 남산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산은 야외 불교 박물관이라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 삼릉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삼릉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고 가서 볼게요. 신라 왕들의 무덤인데 남산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하게 그냥 산이 아니라 왕과 신 그리고 이제 불교가 만나는 공간으로 좀 신라에서는 생각을 했던 아주 특별한 곳인 것 같고 특히 배동 삼릉 같은 경우는 남산이 이제 서쪽 기슭에 동서로 이제 세 개의 왕릉이 나란히 이렇게 있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근데 뭐 밑으로부터 이제 신라 8대 아달라 왕, 그리고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등 박씨 사망의 무덤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무덤 형태는 그냥 원형으로 흙을 쌓아 올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동 삼릉의 주인공이 신라의 박씨 사망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확실한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신라 초기의 아달라 왕이랑 그리고 신덕왕 그리고 경명왕 사이에는 무려 700여 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무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라 초기에는 아주 대형 무덤 자체가 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신뢰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제 삼능은 누군가의 왕의 무덤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배동에 또 삼존불이 있어요.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삼존 입상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등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등산복으로 입고 왔거든요. 등산을 할 수 있는 복장으로 입고 왔고 용장사곡의 섣불자상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산에 올라가서 탑곡에서 마의 조상군이라고 하는 줄상들을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마 오늘 일정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삼릉으로 먼저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릉 올라가는 길입니다. 탐방지원센터를 지나서 쭉 올라가야 되니까 가서 또 찍겠습니다. 자, 거의 한 2분? 3분 정도 걸어오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면 그냥 가다가 보일 겁니다. 너무 크니까. 능이 보이고요. 여기가 삼릉 숲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삼릉이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의 능이 보입니다. 진짜 크죠? 이렇게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까요? 이것만 찍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 삼릉에서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삼불사가 있거든요. 이쪽에 배동 섣불 입상을 모아놓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보물 제63호. 오늘 날씨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차로 오면 1분 거리긴 하지만 한번 걸어왔습니다. 날씨 좋네요. 와, 제가 경주 진짜 많이 왔는데 삼불사는 또 처음 온 거네요. 근데 가는 길 되게 예쁩니다. 망월사. 여기가 삼불사라고 하는 곳이고요. 되게 조만한 절이긴 한데 되게 예쁩니다. 아담한 절이지만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산신각도 있네요. 저게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인데 도교랑 이렇게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서 절 가면 이렇게 삼신각이나 아니면 삼성각이나 도교 요소가 같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드디어 왔네요. 교과서에 정말 자주 나오는 아이인데 이렇게 삼존불 남산의 미소라고 하고 있네요. 어린아이의 얼굴 같은 표정이 뭐 특징이다 라고 하는데 얼굴 부분이 약간 훼손돼 있어 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건 무료네요. 오, 하나 가져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삼존불 고요. 여기는 배동 삼존불 입상 있는 거 옆에 쭉 내려오다 보면 망월사라고 조그만 절이 하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돼 있는 조그만한 아담한 절인데 되게 예쁘고요. 요 3층 석탑 진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여기 대명전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선덕여왕을 모시는 곳인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켰어요. 오, 신기하네요. 이런 건 또 처음 봅니다. 안녕. 고양이들이 천국인가봐요. 여기도 돼 있고. 안녕. 옵니다. 안녕. 알려주는 거야? 알겠어. 갈게. 안녕. 네, 삼릉하고 배동 삼존불 입상 보고 왔는데 동선이 조금 안 맞아서 일단은 옥룡암을 가서 마애불상 바위에 있는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용장사 쪽에 있는 섣불자상을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용장사 쪽이 한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등산 코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애불 먼저 보고 나서 다음 옥룡암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옥룡암 도착했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도 조그만한 절인데 예쁘게 돼 있는 것 같네요. 요거 맛배지붕 형태입니다. 요거 보여주려고 맛배지붕 형태고, 요거는 주심포 양식으로 굉장히 화려함보다는 단청 자체는 화려하지만 소박하고 단아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보러 왔는데 공사 중이네요. 지금 보존 처리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6월 6일까지
아씨, 보이지가 않네. 또 부분적으로 좀 보이네요. 이렇게 곳곳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빙 떨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역시 상징하는 3층 석탑 멋지고요. 이사지 탑재. 이렇게 입상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새겨진 것들이 정말 멋지게 있는데 안타깝네요. 공사 중이라서 쭉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일단 내려가서 다시 등산을 시작할게요. 근데 날씨 너무 좋아요. 골목골목 용장마을 주차장, 유료 주차장이라고 치고 거기서 이제 화장실 있는 편에 기와집이 있는데 김시습과 이제 금오신화에 관한 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나와 있는 표지판 쪽에서 쭉 이제 나오다 보면 골목골목 이제 골목길을 지나게 됩니다. 계곡 따라서 쭉 오다가 표지판 보고 여기가 맞나 싶을 때 이런 산길 등산로 표지판이 나오기 시작해요. 글로 들어와서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카페에서 홍차라떼 아이스를 한 잔 샀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바로 흡입해버렸고 사장님한테 가는 길이 어디냐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거기는 가볍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걱정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맙지만 또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넘길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더 빨리 금방 갔다 온 걸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는 중입니다. 여기 계곡 물 너무 깨끗하고 자그마한 이렇게 폭포도 있고 되게 예쁩니다. 날씨 미쳤어요. 자, 쭉 올라오다 보면은 요 표지판이 보일 텐데 여기로 올라가면 다른 곳이고요. 여기 좌회전해서 용장사지 가는 길에 설장교라고 하는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김시습의 버포라고 합니다. 멋있네요. 이씨, 사장님 말이 맞았어요. 경사 미쳤어. 그냥 트레킹 수준이 아닙니다. 와씨. 끝없이 경사야. 미쳤어 진짜. 이럴 줄 모르고 처음에 엄청 진짜 뛰듯이 왔거든요. 탑산곡 제1사지 용장사지 탑부제입니다. 남아있는 거단 말이죠. 전망 좋습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난 산이었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했네요. 용장사지까지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왔어요. 용장사고 석조 요래사상. 그러게 대자가 되게 독특하네. 이렇게 도넛 3개 있는 것 같은 곳이 처음 보잖아요. 되게 독특하죠. 오늘 날씨랑 정말 잘 맞네요. 굉장히 큽니다. 조금만 지나서 오면 마의 열의 자상이 있습니다. 바위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거 안 보고 가면 섭하죠. 네,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용장사고 3층 석탑 있습니다. 멋있다. 온 김에 정상 찍겠습니다. 온 김에 정상 찍어볼래 했는데
마지막 탑 부재만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정상 찍는 게 금호봉인데 0.9km 더 가야 되네요. 바로 위로 좀만 올라가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마도 산 능선 타고 쭉 건너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서 여기까지 돌아왔다가 다시 주차장까지 가려면 거의 4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하늘 너무 좋아요. 그럼 안녕. 네, 여기가 용장사지네요.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엥? 남산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사찰로 추정된다고? 여기 뒤에 올라가면 더 크게 있나봐요. 일단은 내려가겠습니다. 자, 날씨 정말 좋죠. 사장님이 저를 좀 자극하셔가지고 제가 1시간 20분 만에 정상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해지기 전에 내려와야지 뭐 천천히 갔다 와도 됐지만 그냥 빠르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뭐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했는데 그래도 좀 여유있게 1시간 한 20분 만에 갔다 왔고요. 이제 마지막 총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땀이 완전 쩔어가지고 1000년 전 신라는 이 세계, 지상세계, 불국토라고 하는 이상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의 이 땅 위에 뭐 돌, 산, 그리고 지금 이 공간 안에 전부 다 아직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 뭐 유적이나 유물로 남아있는 거 말고도 그 정신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라는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인 삼국 중에 가장 늦게 받아들였지만 어쩌면 가장 진심으로 불교를 정말 불교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국사라고 하는 절도 만들었고, 그리고 법흥, 뭐 진흥이라고 하는 이름들도 다 이제 불교식 왕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정말 불교의 진심이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호국불교라고 하는 걸 좀 받아들이면서 황룡사 라든지 아니면 황룡사 구축 목탑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정말 불교에 굉장히 많은 좀 진심을 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빨리 집에 가서 땀이 좀 쩔었어가지고 빨리 씻고 맛있는 저녁을 딱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